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 1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주 좀 풀어보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무더워졌죠. 이제 완연한 6월이 됐고요. 6월 되고 나서 낮에 온도가 한 30도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첫 번째 사주입니다. 개유년, 경신월, 개미일, 정사시에 태어난 남자분 사주입니다. 건명이죠. 건명이고 30세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항상 많이 눈에 띄는 걸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월주에 뚜렷하게 정인의 기세를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격으로 따지자면은 단순하게 아주 쉽죠. 격으로 따지라고 하면은 정인격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인격이죠. 정인격은 공부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인격은 강약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강약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다. 정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편관도 괜찮다. 편관도 괜찮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상관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인은 재와 관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재는 제극인의 작용 때문에 쟤는 썩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삼각형 정도, 물론 모든 구성을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삼각형의 구성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정인은 제일 먼저는 강약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정관이 있거나 편관이 있거나 정관이 있어서 관인상생의 기세가 되거나 편관이 있어서 살인상생의 기세가 되거나 때로는 상관과 어울려서 전문직처럼 이렇게 흘러가거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했습니다. 합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때로는 충은 당연히 절기하겠죠. 그래서 정인의 기세가 잘 구성되어 있을 때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관까지 잘 구성되어 있으면은 그 복록이 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아하니 정인격의 기세인데 신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두 개가 있지요. 한 개가 있으면 머리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두 개가 있고 정인격에 정인이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인연이 있고 때로는 성격이 반듯하기도 하고 또 규칙과 룰을 잘 지켜가는 그런 반듯한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규칙과 예절도 바르고 사람이 크게 잡스럽지 않고 반듯한 성향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인의 기세가 뚜렷하게 있으면은 정인은 정관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관의 쓰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이 사주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이면은 운에서 관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정인의 기세가 있지만은 사주를 보아하니 관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편관의 기세가 있고요. 근데 관이 천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지에 있기 때문에 그 관의 크기는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관이 배우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에 배우자 자리에 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는 직업인이겠다 해서부터 때로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겠다까지 이렇게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운은 관에서 8과 18세, 특히 8세 때는 관이 기둥으로 와줬고요. 이 18세 때는 무토가 천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정인의 기세를 잘 써먹을 수 있는 정관의 기세까지 와줬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도 잘 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계름으로 따지다 보면은 직장도 공부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이 사람 그렇습니다. 정인의 기세에다가 뚜렷한 관의 운까지 타다가 보니 좋은 직장을 다니고요. 공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다가 보니 이 사람은 그 기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영향을 한번 보죠. 28대 운에 오게 되면은 제가 오다가 보니 정인격 자체에서
재 쓰임이 그렇게 꼭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재는 자신한테 나름의 도움이 되지요. 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의 충은 충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여기도 또 충의 작용이 또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또 충의 작용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대운에서도 정사 대운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올해 이민년, 작년에 신축년, 29살이죠. 그 전에 경자년, 기해년, 그 전에 무술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올해 30, 29, 28, 27, 26, 그래서 26 같을 때 무술대운이 좋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자의 인연도 이제 결혼할 때도 됐기 때문에 여자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사대운이 와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제 여자를 소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12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말에 소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뭐 잘 될까요? 그 사람과 인연은 어떨까요?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궁합이 좋다라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니 서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병화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이건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죠. 병화대운은. 그러다 보니 병화까지는 기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서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서둘다가 보면은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으니 조금 천천히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지지에 신유술합도 있고요. 술은 없습니다. 물론 신유술합도 있고, 사라고 하는 오와, 여기 오가 빠졌죠. 오가 빠지면 합의작용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대운이 오는 날 이렇게 이럴 때는 또 제국이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지에 사와 신이라고 하는 형살의 대운, 올해 이민년이니까 인의 작용까지 겹치면은 인사신의 형살의 작용까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까지도 설명을 쭉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떨 겁니다.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때로는 술이 왔었을 때, 인이 왔었을 때 작용 같은 거, 오가 왔었을 때 작용 같은 거. 그래서 항상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이 조금 아쉬운 거는 식상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없어서 죄를 써먹기가 조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주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입니다. 갑자년, 을해월, 경신일, 신사시에 태어난 39세 되는 남자분 사주입니다. 여기가 39세라고 하는 말은 올해 2022년이 39살이란 뜻이지, 뭐 제가 이 사주를 볼 때 39에 봤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전산에 출력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산 출력을 하다 보니 올해 출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주 보면 어떻습니까? 경금일주가 겨울에 태어났죠? 절기를 잘 탔습니다. 해자라고 하는 축은 없습니다. 근데 금수상관격의 기세가 있지요. 금수상관격의 기세가 축의 기세가 없습니다. 여기 25대운의 축의 기세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축은 이 사람한테는 해자축의 금수상관격의 기세를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주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시작한 것도 단점이고 여러 가지 단점입니다만은 이 인수가 없다는 거, 인이 없다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인이 있으면은 인의 장점은 관을 써먹기가 좋고요. 인이 있어야 관이 좀 커지고 인은 관의 보호자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이 있어야 관을 써먹기가 좋은데 인이 없습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더라. 또 하나는 이 사주가 사신의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사해충도 있고요. 사신의 합과 사해충도 보이고, 그 다음에 신과 해와 자는 이 세 개가 모이다가 보니 이거는 신자진의 기세까지 보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의 기세까지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지지가 수의 기질까지 있더라. 근데 사신 합하고 있기 때문에 사해충하고는 한 다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는 금수상관격의 기세를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무토대운이 왔고, 그 다음에 축대운이 왔고, 부족한 인수의 기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수상관격의 기세를 써먹는 사주입니다. 단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주도 관이천간에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었을 텐데 관이천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하나 아쉽지요. 또 사주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천간을 보면은 경금일주가 갑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갑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지에 갑이 물론 있는 게 좋습니다만은 연에라도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연에 있다가 보니 이게 충합니다. 충하면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시지의 갑과 경의 충은 영향을 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연과 월에 있는 갑과 경은 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용도 있고요.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연의 갑을 만나서 일찍 여자를 만났다. 일찍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인이 오다가 보니 24대 운에 25대 운에 인사신의 형살의 기세를 오지요. 그러다 보니 인수를 써서 사의 관을 취하기도 했지만은 재가 흘러오면서 여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갑경충, 을경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살 대운의 기세를 만났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배우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지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민년이 되면서 아마 직업에 있다가 보니까 여자분이 또 소개가 들어온 것 같죠? 이게 기묘대운으로 흘러오면서 묘라고 하는 여자를 또 만나게 되고 인이라고 하는 임인년의 인이라고 하는 쟤를 만나다 보니 또 인사신의 형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이 여자와의 관계를 올해 처음 만났으니 굳이 대운에 인도 있지 않다 보니 이 영향은 있을 것이다. 근데 조심하고 올해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고 나서 여자 인연을 만났으니 속도는 빨리 가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개묘년 갑진년 그래서 어차피 재혼이니까 그렇게 여자분도 재혼이라고 합니다. 재혼이라고 하니까 급하게 서둘지는 말아라. 대신에 좀 천천히 가시고 결혼 한 2, 3년쯤 있다가 24년쯤에 하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결혼을 오래 하지 않고 그만두다 보니 자녀는 없다고 합니다. 재밌게 여자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동갑인 여자분이었었는데 그래서 궁합은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때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십시다라고 하면서 결혼의 인연을 몇 년 미루십시오 정도로 마무리했던 사주 같습니다. 앞과 둘이 똑같이 아주 멋진 사주들입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37세 여자분입니다. 병인년, 병신월, 갑오일, 경오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죠. 사주가 어떻습니까? 보기에 갑오일주, 홍염이죠. 그 다음에 오오라고 하는 상관의 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간에 병화가 다 투출해 있고요. 또 여자분 사주가 전부 다 양팔통 사주입니다. 또 여자가 인신충하고 있죠. 관과 충하고 있습니다. 인신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가 빠집니다. 그럼 여기 또 사가 또 겪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23대운에 33까지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분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결혼 거의 일보 직전까지 갔던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률적으로는 시집을 안 갔다.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요. 화가 기세가 저렇게 많으니 에너지가 넘치지요. 그 다음에 또 병화와 천간에 두 개가 떠 있으니 아주 화술도 뛰어납니다. 아주 앞에서 쇼맨십도 식상의 기세가 저렇게 천간에 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세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화술도 좋고 목소리도 크고 여자분이다 보니 액션도 크고 웃는데도 아주 크게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자기가 프리랜서 강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직업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선생님 인기 짱인 강사 같은데요. 인기 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하게 일이 있고 밥벌이는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실제로 밥벌이도 잘하실 사주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다 보니 이제 나이도 자꾸 들어가다 보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올해 또 이제 남자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소개가 들어오고 뭐 선도 보고 이래서 뭐 주변에서는 40 전에 시집 가라라고 꼭 그렇게 얘기를 막 크게 말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럼 뭐 자기도 뭐 하루 이틀 늦는 것보다 좀 좋을 것 같아서 남자 인연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기 인신충의 작용이 항상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는 있는데 내년에 묘년이 오지요. 개묘년. 그러면은 인묘진의 목국의 기세와 개라고 하는 기세까지 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주는 어떨까요? 아주 기세가 내년 같을 때는 임진대운에다가 자기가 아주 좋은 영향까지 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자분이 올해는 뭐 그냥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은 뭐 좀 천천히 하시는 어차피 늦으셨기 때문에 이 경이라고 하는 기세를 만나기 위해서 조금 서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 경의 기세는 올해보다는 내년에도 분명히 또 남자가 올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남자는 나와의 관계가 좀 아주 뭐라 그럴까 평등한 관계, 나를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남자가 못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관계를 잘 맺으시고요. 혹시 그 사람이 재혼이 초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자분이 뭐랬는지 아세요? 그럴 수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는 사람이 문제고 너무 영화가 아니었었으면은 아주 아이를 아주 미치어 가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식상과 관의 기세가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는 분명히 있는 남자일 거라고 봅니다. 재혼 정도라고 보는데 그 사람 자체가 나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도로 풀어갔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자분의 사주에 없는 게 제 영향이 없잖아요. 제가 없습니다. 그 오한에 제가 분명히 숨어 있죠. 갑기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투출되지 않는 제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게 있다라거나 많이 있다라거나 여자분이 인기 강사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알뜰하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주 외향, 치장 때로는 제가 가방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만 명품 이런 게 식견이 없어가지고 가방도 되게 폼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가방 엄청 좋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냥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처럼 벌어서 자기 혼자 먹고 살면서 그 치장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경겁이 없기 때문에 식상이 쟤를 끌어오기는 합니다만은 식상이 기세가 너무 강하다가 보니 알뜰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정도로 이 사주를 풀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주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술년, 병인월, 신매일, 임진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29살이고요. 이 사주는 격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정제격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금이 절기는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격의 기세는 정제격의 기세를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제격은 뭘까요? 신강한 것이 좋다. 정관이 있으면 좋고 상관과 어울려도 괜찮고 정관도 괜찮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라고 보이죠. 4.5점이 돼야 되는데 아주 신약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신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토금의 기세를 찾아야 되죠. 토와 그 다음에 토와 금의 기세, 금의 기세, 금의 기세, 금의 기세, 토의 기세, 토의 기세. 그러다가 보니 지금 현재 29대운은 좋은 운은 아닙니다. 근데 사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제, 정관, 상관 이렇게 기세가 뚜렷하게 천간에 떠 있습니다. 근데 신금이 병화관과 합하지요. 신금은 병화관이 아주 좋습니다. 병화관이 정제와 정인과 다 초반에 이렇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정화관의 기세도 좋고요. 또 신금이 신미일주입니다. 신미일주는 현침이지요. 그러면은 여자가 신금일주가 임진시에 태어나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신금일주가 임진시에 태어나면 아주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흔히 말하는 손끝도 맵고 요리라든가 이런 거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주 깔끔을 떨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말도 딱딱 부러지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정관의 기세가 있는데 상관이 있다가 보니 이 정관의 기세가 혹시 꺾일까 싶은데 정관과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이 관을 때리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고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 신금이 이 관을 합하고 있어서 이 상관의 작용을 누그러뜨립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임술대운에 임이 또 옵니다. 그럼 이 상관이 영향을 받겠지요. 그래서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다.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올해 좀 하고 싶다. 올해 어떻습니까? 이민년이죠. 물론 이 사주도 작년에 상담한 겁니다. 이민년입니다. 그럼 이민년에 관도 없고 재도 없고 상관과 정제의 기세만 있습니다. 요 임금 인목안에 무병갑이라고 하는 장간에 숨어있는 글씨가 있죠. 그래서 이 병화관을 장간에 숨어있는 병화관을 써먹으려고 하고 관의 기세까지 상관의 기세까지 혹시 또 곁들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상황이 그 사람과 관계가 괜찮거나 그 사람이 내 눈에 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결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자가 이제 궁합을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자기 팔자가 올해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얘기가 잘 되면은 다시 같이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기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그 사람과 궁합을 보라 그랬더니만 한번 볼 듯 하다가 아직 확신이 없는지 망설이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사주만 봐주라 그러고 올해 결혼운이 있는가? 올해 내년 내후년 그래서 이민 계묘 갑진년에 결혼운이 있는가? 그래서 자기도 가능하면은 30 됐었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흔히 말하는 아홉수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아홉수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홉수는 선생님하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그래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또 확신이 들면은 사주를 한번 보러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올해 그냥 두 분이 사랑을 나누시다가 보면은 혹시 아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얘기는 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이 그럴 수는 있겠네요. 사귄 지 꽤 됐고 결혼 얘기도 오가고 이러다 보니 꼭 결혼은 아니더라도 큰 의미로 따지면은 요즘 젊은 사람이 그래서 사랑은 나눴다라고 하는 듯이 정확하게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표정이라든가 말하는 행동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주도 갑술년 사주도 이 정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비일주는 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재고는 충하다가 보면은 그 계고가 되기 때문에 관이 투출해 있습니다. 요 관이 투출해 있죠. 그러다 보니 여자분이 직업 뚜렷하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혹시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지나갈 때까지 상관대운이 지나갈 때까지 결혼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결혼은 정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혹시 조금 떨어져 사실 기회가 되시면은 떨어져 사십시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여자분 하시는 말씀, 우린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하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 분 다 같은 분야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어떠셨습니까? 갑술년 사주, 그 다음에 병인년 사주, 그 다음에 갑자년 사주. 그래서 4개 다 사주의 틀이 허접하지는 않고요. 사주의 틀 자체는 잘 구축하고 있으면서 관도 잘 쓰고 있고 자기들이 자기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아주 좋았었고요. 단지 이제 전부 다 미혼이고 한 분은 물론 재혼이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재혼은 요즘 시대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혼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쭉 사주를 설명해 줬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